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바로 잠들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고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늦은 시간의 과식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위장이 일을 하니 뇌와 몸은 편안히 쉬지 못합니다. 결국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아침에 피로가 남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위산역류를 일으켜 속쓰림까지 유발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가벼운 과일이나 따뜻한 우유 정도는 괜찮지만 과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낮에는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밤에는 숙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6시간 이상 지속되므로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어르신은 하루 한 잔의 커피만으로도 밤에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스마트폰 시청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가장 흔한 나쁜 습관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또한 자극적인 영상이나 뉴스는 뇌를 각성시켜 불안감을 높입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면 스마트폰은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쉽게 잠이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술은 뇌를 억제해 금방 졸리게 하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밤에 자주 깨고 숙면이 줄어들어 다음날 피곤해집니다. 또한 잦은 음주는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흡연을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를 자극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한 담배 연기는 기도를 자극해 기침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늦은 밤 격렬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시기가 중요합니다. 밤늦게 격렬하게 운동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오히려 잠을 못 잡니다. 따라서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 정도만 권장됩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든 일, 걱정되는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뇌를 각성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리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늦은 시간 TV 시청입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을 보면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TV 화면도 블루라이트가 나오고 내용이 자극적이면 뇌가 깨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뉴스는 불안과 우울을 키웁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는 TV를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습관은 약을 잘못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약물은 각성 효과가 있어 밤에 복용하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일부 혈압약, 비타민제 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열 번째 습관은 늦은 오후의 낮잠입니다. 낮잠은 짧게 자면 도움이 되지만 늦은 시간에 길게 자면 밤잠을 망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1번째 습관은 침실 환경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방이 너무 밝거나 시끄럽거나 덥고 추우면 숙면이 어렵습니다. 조명은 은은하게 어둡게 하고 온도는 1820도 정도가 좋습니다.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2번째 습관은 자기 직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필요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깊은 잠이 끊깁니다. 따라서 수분은 낮 동안 충분히 섭취하고 밤에는 적당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 습관은 누워서 먹는 것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침대에 누워 과자를 먹거나 음료를 마시기도 합니다. 이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기도를 막아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침실에서는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14번째 습관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안고 자는 것입니다.
가족과 다투거나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자면 뇌가 긴장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에 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풀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15번째 습관은 불필요한 알람 설정입니다. 몇 번이고 알람을 맞춰두면 새벽마다 잠이 깹니다. 알람은 꼭 필요한 시간 한 번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16번째 습관은 잘못된 호흡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에 얕고 빠른 호흡을 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대신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7번째 습관은 침대에서 잡다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고 책을 읽고 전화 통화를 하면 침대가 휴식 공간이 아니라 활동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뇌는 침대에 누워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18번째 습관은 약간의 통증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이 있는데 그냥 참으면 잠드는 과정에서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적절히 치료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번째 습관은 방이 어지럽혀진 상태로 자는 것입니다. 시각적 자극이 많으면 뇌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침실은 단순하게 정리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20번째 습관은 자기 직전 고민 상담입니다. 전화를 하거나 깊은 대화를 하면 감정이 흔들리고 잠을 설치게 됩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낮에 하고 밤에는 편안한 대화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21번째 습관은 전자기기 전원 켜두기입니다. 와이파이 공유기, 컴퓨터, 전자시계 불빛은 작은 것 같아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에서는 불필요한 전원을 끄고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2번째 습관은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가볍게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억지로 누워있으면 불안이 커지고 불면증이 심해집니다. 23번째 습관은 감정 억누르기입니다. 낮 동안의 불편한 감정을 억누른 채 자리에 누우면 잠드는 과정에서 불안이 커집니다. 따라서 일기를 쓰거나 대화를 통해 감정을 풀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24번째 습관은 방을 너무 덥게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난방을 과도하게 하면 몸은 덥지만 뇌는 깨어있게 됩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이 숙면에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잠들기 전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은 과식 카페인, 스마트폰, 음주, 흡연, 격렬한 운동, 부정적 생각, 늦은 TV 시청, 약물 오용, 늦은 낮잠, 환경 방치, 과도한 수분 섭취, 침대에서의 잘못된 습관, 정서적 갈등, 알람 남용, 얕은 호흡, 전자기기 방치, 억지로 눕기, 감정 억누르기, 방 과열 등입니다. 이 습관들을 고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부터 잠들기 전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명은 길어지고 삶은 훨씬 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